네, 내일부터 이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매매가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높아집니다. 13년 만에 상향 조정된 고가주택 기준, 이 부동산부 김민수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 기자, 이 법안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양도세 완화 검토한다고 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돼버렸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여야가 그 양도세 비과세를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전격 합의한 게 지난달 26일입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날 기준으로 보면 딱 8일 만에, 그리고 뭐 날짜로는 채 2주가 안 됐는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정부로 넘어와서 실제 시행까지 들어간 겁니다. 네. 아주 흔치 않은 사례인데 이게 뭐 아무래도 대선 때문이겠죠. 그 사실 이 민주당이 이 법안을 만든 건 지난 4월 서울시장 선거에서 참패한 직후입니다. 부동산 민심에 놀라서 법안을 만들고 당론으로 채택토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좀 미뤄지다 이제서야 처리가 된 겁니다. 또 원래 법안은 이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대신 그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것이었는데 민주당이 그 부분도 포기하면서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습니다. 내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면 적용이 어떻게 된다는 건지 좀 궁금한데, 계약일 기준으로 내일 이후여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실제 좀 등기일 기준으로 이후면 되는 겁니까? 실제로 이 잔금일이나 등기를 하는 날 기준으로 빠른 날이 내일 이후라면 바로 적용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잔금일에 등기를 하니까요. 내일 이후 잔금을 치르는 1주택자는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소급 적용이 없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잔금을 치르는 분이시라면 상의하셔서 내일로 미루시면 좀 혜택을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또 일시적 2주택은 다주택이라도 양도세 1주에서는 1주택으로 적용을 받으니까 대상이 되고요. 또 종부세 적용 시 주택수에서 빼주는 공시가 3억 원 이하, 지분율 20% 이하 상속주택 역시 1주택으로 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미리 하신 분들도 내일 이후에만 잔금을 치르면은 이제 똑같이 완화된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예, 그렇습니다. 예, 1주택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얼마나 세금이 싸지는 겁니까? 예, 이거는 뭐 가상의 사례를 들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1주택자가 7억 원에 산 집을 2년 거주, 2년 보유 요건을 모두 채운 후에 15억 원에 판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순히 계산을 위해서 이제 기본 공제만 적용을 했고요. 예. 현재 9억 원을 비과세 기준으로 하면은 양도세가 1억 1,076만 원입니다. 근데 이 비과세 기준이 12억 원으로 올라가면서 양도세는 4,449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6,700만 원이나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된 거죠. 예. 좀 더 고가의 아파트를 좀 사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1주택자가 25억 원의 아파트를 사서 35억 원에 팔아서 이제 10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남긴 사례입니다. 현행 세법대로라면 양도세를 2억 5,700만 원가량 내야 하지만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양도세가 2억 2,076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뭐 대략 한 3,400만 원 정도 줄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두 사례를 비교해 보면 아실 텐데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라간 이 비과세 구간에 이제 매수가나 매도가가 겹치는 주택들이 비교적 감세 혜택이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12억 이하 1주택자 입장에서는 매도가 한결 좀 쉬워졌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는데 거래가 좀 살아날까요? 예, 일단은 뭐 사실 1주택자의 경우에는 집을 뭐 하나 팔고 하나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뭐 시장에 매물이 늘어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야말로 갈아타기 수요입니다. 그래서 일단 거래라도 좀 늘어나야 하는데 문제는 갈아타기가 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예. 일단은 그 비과세 한도가 늘어나면서 양도세를 좀 아낄 수는 있게 됐지만 그만큼 집값이 더 많이 올랐고 뭐 취득세나 중개 수수료 같은 부대 비용이 늘어서 이사가 또 쉽지 않습니다. 또 1주택자의 갈아타기는 보통 자신의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상급지로 이동하기 마련인데 예. 지금은 이 대출이 쉽지 않아서 거래가 눈에 띄게 늘어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어차피 그러니까 대부분 1주택자들이 상급지로 가려고 갈아타기를 고민하는 걸 텐데 서울은 지금 9억이 넘어가면 LTV도 한 20%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상급지 가는 게 쉽지가 않겠습니다. 1주택자 양도세는 완화가 됐고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는 그러면 완전히 물 건너 간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 여당이 그 1주택자의 양도세 완화를 전격 합의한 데 곧이어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현재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정부가 공개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뭐 청와대와도 일부 교감을 한 것으로 보이는 터라서 당청 간의 갈등으로 좀 비춰지기로 하는데 또 민주당 내에서도 강경파들의 반대가 심해서 그 당 지도부의 고심이 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그 엄밀히 얘기하면 다주택자까지 검토하는 건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밝히면서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 박 의장은 정치라는 게 항상 예상대로만 흘러가는 게 아니라고 밝히면서 가능성을 닫아놓지는 않았습니다. 관건은 이 선거 전 판세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물론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정책, 여당의 부동산 정책과 상반된 것이라서 좀 다소 부담은 있겠습니다. 하지만 대선이 그 석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그 여당이 판세에서 좀 밀릴 경우 이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해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이제 시장에서는 그 여당 대선 후보의 결심에 따라서 판가름 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부 김민수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